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에겐 문제와 신우가 있습니다. 아가씨는 저보다 6살 어리고요. 문제의 시작은 결혼하고 6개월째부터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도 아닌 아가씨 때문에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전 아가씨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가씨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자취를 하겠다고 부모님 앞에서 드러누워 진상을 부렸습니다. 결국 자식을 이기지 못한 시부모님은 월세 보증금을 주고 아가씨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 일이 저에게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 거란 것을요. 아가씨는 다행히도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해 줬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으니 제발 정신 차리고 책임감 있게 살라며 잔소리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취업 하나 한다고 사람이 바로 바뀌진 않죠. 아가씨는 난생 처음 벌어본 돈을 마구마구 써댔습니다. 툭하면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시부모님께 빌리곤 했죠. 저희도 몇 번 내줬습니다. 전 버릇된다고 도와주는 것을 반대했지만 남편이 아직 어리고 처음이라 그럴 수 있다며 도와줬어요. 하지만 아가씨의 소비 패턴은 바뀔 줄을 몰랐고 빈번하게 시댁과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시부모님은 앞으로 도와주는 건 절대 없다고 저희에게도 일절 도와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도 이제는 도움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며 아가씨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남편과 쉬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였어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잠깐 놀러 왔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방문해서 좀 놀랐습니다. 저녁은 이미 먹은 후라 간단한 간식이나 과일을 내어주었어요. 한참 먹던 아가씨는 갑자기 냉장고를 열더니 이리저리 뭔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 들춰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것저것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가 싶었어요. 배고파서 그래요? 아니요. 언니, 이것 좀 가져가도 되죠? 네? 아니,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월세 내려면 빠듯해서요. 요 정도는 괜찮죠? 아, 네. 가져가세요. 난생 처음 혼자임으로 빠듯하게 살아본 아가씨는 나름 절약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음식 몇 개를 내어주는 거야 별일 아니니까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뒤로도 아가씨는 툭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한가득 가져갔어요. 마트에서 장 보는 것처럼 나날이 가져가는 양이 늘었습니다. 가져가는 품목도 다양해졌어요. 처음에는 음식 쪽에만 손을 대더니 나중엔 휴지, 세제, 쓰레기 봉투, 심지어 생리대까지.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돈을 빌려가는 게 아니다 보니 뭐라 하기도 쪼잔해 보여서 얘기도 못하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없을 때도 찾아와서 가져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아가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냐고 물었더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막 알려주면 어떡해. 동생인데 뭐 어때. 매번 문 열어주기도 귀찮고. 아무리 동생이어도 나도 있잖아. 신혼집에 마음대로 번호 열고 들락날락하는 건 아니지. 게다가 매번 올 때마다 저렇게 물건 가져가대는 것도 좀 아니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야 해줄 수 있지. 내가 무슨 아가씨 부모야? 내가 왜 그래야 해? 그리고 가져가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캐리어까지 들고 와서 가져가는 게 말이 돼? 아, 알았어. 내가 잘 얘기할게. 남편이 그 뒤로 얘기했다고는 했지만 철면피인 아가씨는 그래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그 전보다 오는 횟수나 가져가는 양이 좀 줄었어요. 아마 남편이 적당히 하란 얘기를 횟수로 줄이라는 얘기로 알아들었나 봐요. 멍청한 건지 뻔뻔한 건지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그전보다는 나아졌으니 제발 언젠가 정신을 차리던지 결혼을 하던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일주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해외여행을 가려고 분주히 짐을 싸던 중이었어요. 어디 가세요? 네, 베트남 여행 다녀오려고요. 며칠이나 가세요? 수요일부터 4박 5일이요. 재밌겠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그날은 웬일로 짐을 적게 가져갔습니다. 이제 좀 철이 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만에 간 해외여행은 너무 좋았습니다. 직장 스트레스와 아가씨한테 받은 스트레스까지 몽땅 날려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온전히 즐겼어요. 간만에 면세점에 간 김에 쇼핑도 좀 즐기고 왔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온 여행. 하지만 뭐니 해도 집이 최고로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우리 집과는 뭔가 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캐리어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니 집이 난장판이 돼 있었어요. 여기저기 널브러진 과자 봉지들과 맥주캔, 그리고 배달 음식의 흔적들. 이게 뭐지 싶은 당혹스러움에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안방으로 들어간 남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야, 너 뭐야? 너 우리 집에 있었어? 남편의 큰 목소리에 놀라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니 글쎄 아가씨가 안방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술에 찌든 아가씨가 정신을 못 차리고 널브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어이없어 하다가 화를 냈습니다. 야, 너 뭘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요즘 식당들이 늦게까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은 너무 좁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먹고 가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술이 확 취해가지고. 미안해. 내가 다 치울게. 당연하지. 네가 한 건데. 지금 당장 나가서 싹 다 치워. 내가 너 때문에 와이프 얼굴 볼 낯이 없다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자. 어? 알았어. 언니 미안해요. 지금 내가 다 치울게요. 아가씨,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선을 좀 지켜주세요. 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말하니 더 말하기도 뭐하고 열은 받고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술이 떡이 된 아가씨는 치우기는커녕 제대로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거실에서 또 쓰러져 있었어요. 결국 그 꼴을 견디지 못한 제가 다 치웠습니다. 짜증이 나서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치워버렸어요. 여행 다녀오고 편하게 쉬려고 대청소까지 말끔하게 하고 간 건데 결국 오자마자 하는 게 청소라니. 여행 가서 좋았던 나날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시 돌아온 일상은 개차반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 해장국을 배달시켰고 다 같이 먹고 나서 비틀비틀거리는 아가씨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저는 쉴 수 있었어요. 아가씨를 보면서 애를 낳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내가 애를 낳았는데 저런 딸이면 어떡하지? 저런 아들이면 더 심한 거 아니야? 하는 상상까지 들면서 정말 아찔했어요. 애가 없는데도 애를 키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 머리가 지끈지끈했어요. 친동생이면 두들겨 패기라도 하고 욕이라도 할 텐데 아가씨니까 차마 그럴 수도 없고 한숨만 계속 나왔죠. 남편은 미안하다며 거듭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동생 편들던 남편도 이건 좀 심하다 싶었나 봐요. 그래, 철없을 어릴 때니까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싶었습니다. 아가씨에게 뭐라고 말한다고 해도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제 말 듣고 바뀔 리도 없고 그렇다고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정말 허벅지에 참을 인을 새기면서 흘려보내도록 노력했어요. 남편과 제 눈치를 봐서 그런지 아가씨는 한 달 동안 오지 않고 잠잠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본인이 느낀 바가 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한창 놀고 싶은 나이인 아가씨는 여전히 여기저기 돈을 다 쓰느라 가끔씩은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져서 그래, 적당히만 해라 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척의 결혼식이 있던 저는 간만에 옷을 차려입어야 할 날이 생겼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명품을 꺼냈습니다. 준비를 거의 마칠 때쯤 오랜만에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연락도 없이 와도 그러려니 하는 경지까지 올랐을 때였죠. 우와, 언니 오늘 너무 이쁜데요? 어디 가세요? 오늘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요. 우와, 이게 말로만 듣던 명품인가요? 한 번만 해봐도 돼요? 아가씨는 제 팔찌를 차보더니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와, 다르네, 달라. 역시 명품은 달라. 완전 빛이 나요. 저도 모아서 가끔 그런 거 장만한 거예요. 아가씨도 이제 술 그만 마시고 차라리 그런 거 하나 좋은 걸 사봐요. 그래야겠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그럼 저희는 이만 먼저 나갈게요. 네, 다녀오세요. 간만에 풀 세팅을 하고 나간 김에 남편과 저녁 데이트도 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가씨는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간 듯 보였어요. 이제는 눈치라는 게 생겨서 그런지 적당히를 알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뒤 아가씨가 웬일로 먹을 것을 사들고 방문했어요. 가져가면 가져갔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촉은 왜 틀리지를 않는 건지 아가씨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 제가 다음 주에 대학 동창 모임에 가는데 말이죠. 혹시 그 팔찌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아니, 되게 재수없는 애가 하나 있는데 자기 취직 잘 됐다고 어찌나 자랑질을 하던지. 나도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할부를 긁어서 사기엔 저한테 좀 무리라서. 막상 그 얘기를 듣고 놀라긴 했지만 하도 말썽쟁이 아가씨라 그런지 그다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빌려주긴 싫었지만 가방이나 옷은 이염되거나 긁힐 위험도 있는데 액세서리는 그래도 빌려줄 만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 뭐 흔히 여자들 기싸움이란 게 있으니 허락해 줬습니다. 아가씨는 신나서 방방 뛰더니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고이 쓰고 고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요. 언니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럼 푹 쉬세요. 일주일 정도를 빌려줬는데 그동안 그 팔찌를 하고 사진을 엄청 찍더라고요. 카톡 프로필 사진 그리고 SNS 사진을 엄청 자주 업로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새언니로서 뿌듯했어요. 그런 아가씨가 조금은 귀엽기도 했고요. 그날은 팔찌를 다시 돌려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화장대에 놓고 카톡을 남기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는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도 주기적으로 오다 안 오니까 오히려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 있나 싶었습니다. 전 주말에 친구와 약속이 잡혀서 오랜만에 기분 전환을 마음껏 하고 오리라 마음먹고 꾸미고 또 꾸몄습니다. 물론 팔찌까지 하고요. 잠실에서 만나서 맛집도 가고 아이 쇼핑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있었죠. 그런데 팔찌를 보니 글쎄 다이아 하나가 빠져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빠진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 아침에만 해도 멀쩡했는데 말이죠. 마침 근처에 백화점이 있어서 AS를 물어볼 겸 들렸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매장에 갔는데 글쎄 제 팔찌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분명 여기서 구매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지고 있는데 얼마 전 아가씨가 팔찌를 빌려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남편은 아가씨를 집으로 불렀어요. 아가씨는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희에게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려고 그러던 게 아닌데 진짜. 변명은 됐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 동참 모임한 날 분명 잘 차고 갔는데 술 먹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가짜를 사다가 거짓말한 거예요? 언니가 너무 충격받을까 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대로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 술집이며 택시며 집이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아가씨, 정말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무슨 마트 드나들듯이 와서 물건을 마구 가져가질 않나. 빈집에 들어와서 해집지를 않나. 이제는 빌린 물건을 잃어버렸다고요? 제가 오빠랑 이혼을 해야 이 꼴을 안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전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아가씨한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혼을 냈어요. 그러면 뭐랍니까? 아무리 그래도 잃어버린 제 팔찌는 돌아오질 않는걸요. 이 이야기는 결국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갔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럴 거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혼인하고서 결국 본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동안 몰랐다고 정말 미안하다며 저에게 거듭 사과를 하셨어요. 남편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팔찌는 본인이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본집으로 들어간 아가씨는 시부모님의 철저한 감시 아래 생활했고 그제야 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고 아가씨도 무척 좋아했어요. 조카가 생겨서 그런가 책임감이라는 게 조금은 생겼다며 일 열심히 해서 조카에게 장난감을 많이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웃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가씨는 조카가 태어난 이후로 많이 바뀌었어요. 애를 봐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사주고 꽤나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아가씨를 이것저것 뒷바라지한 보람을 여기서 느낄 줄은 몰랐다며 남편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가씨의 사회생활 연차도 점점 쌓이고 나이가 드니 철이라는 게 조금씩 들더라고요. 직급도 오르고 일에 재미가 들린 아가씨는 더욱더 일에 매진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것도 생기고 성장하는 모습도 보니까 그동안 고생이 떠오르면서 괜히 제가 키운 듯 뿌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막내둥이 같은 모습을 다 지울 순 없지만 말이죠. 그런 철없는 막내둥이 아가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과 저희 그리고 아가씨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남편의 본가는 지방이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그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해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여자 혼자 서울에서 살게 하는 게 너무 걱정된다며 저희 아가씨 손을 꼭 붙잡고 월세를 차라리 너희에게 줄 테니 방 하나만 비워달라고 했다네요. 어머님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곤 걱정돼서 반대했었는데 아가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쉽게 허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고생은 시작됐죠. 이제 갓 20살이 된 사돈 아가씨는 천방지축이었고 허구한 날 집에 늦게 들어와 걱정시키고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답니다. 참다 못해 이것저것 잔소리를 좀 하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언니한테 돈 주는 거잖아요. 나 봐주는 값. 근데 제가 왜 해야 해요? 라며 당당하더라는 겁니다. 1년을 참은 아가씨는 결국 폭발해서 대놓고 말싸움을 하며 이럴 거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사돈 아가씨가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본인이 구박을 당하고 산다며 모함을 했고 그 소리를 들은 시부모님은 바로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 아가씨를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못 참은 아가씨는 이럴 거면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뒤 지금은 시댁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 뒤 사돈 아가씨는 당연히 집에서 쫓겨났고요. 저는 내심 고소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가씨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도 겪어본 스트레스인지라 왠지 모를 통쾌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가씨는 아주 징글징글해서 못 살겠다며 저와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털어놨어요. 어머님과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아가씨 어릴 적이 떠올랐으니까요. 아가씨는 저희 표정을 보고 뜨끔했는지 물었습니다. 언니, 저도 이 정도였어요? 물론 말을 그렇게 경우 없게 하진 않았지만 속을 좀 썩이긴 했죠. 내가 언니한테 지은 죄를 이렇게 받나 봐요. 사람은 이래서 죄 짓고 살면 안 되나 봐. 그 말을 들은 어머님과 저는 박장대소를 하면서 은근히 고소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아가씨가 절 불렀습니다. 언니,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왜요? 이거요. 어머, 이게 뭐예요? 예전에 잃어버렸던 언니 팔찌. 이제야 갚아요.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샀어요. 그 팔찌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미안해서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더 빨리 모을 수도 있었는데 늦은 거죠 뭐. 미안해요, 언니. 아가씨는 그때 잃어버린 팔찌가 마음에 걸렸는지 저에게 똑같은 팔찌를 선물해 줬습니다. 제가 돈 모아서 산 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그렇게 속 썩이던 아가씨가 이렇게 철이 들어서 선물해 주니 느낌이 또 색달랐습니다. 신혼 때는 진짜 이혼해야 이 관계가 끝나려나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도 추억이 되었네요. 관계라는 게 참 어떻게 꾸려나가냐에 달렸더라고요. 지금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가씨도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귀한 시간에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